전 세계가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에서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재앙에 대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기후변화가 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이 널리 퍼진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재앙일 것인지 물어보면 딱히 어떤 것일 거다 하고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내용은 별로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뭐 지구가 펄펄 끓어서 인류가 멸종된다느니 하는 근거 없는 발언들 뿐이죠. 소수의 과학자들과 과학적 지식은 전혀 갖추지 못한 인문학자들의 풍부한 감성의 상상의 묘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과학적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합리적 과학적 예측을 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쩌면 기후변화는 별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공갈과 협박 같은 불안함을 증폭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유감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기온이 더 더워지거나 아니면 추워지거나 비가 더 많이 오거나 더 적게 오거나 딱 그런 경우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구상 어디를 봐도 내가 사는 여기보다 더 덥거나 더 춥거나 더 비가 많이 오거나 더 적게 오는 지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 기후가 다른 나라의 기후처럼 바뀐다고 해서 못 살 이유가 없습니다. 기후가 바뀌어 죽었다 깨어나도 싫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반찬 투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투모로우 같은 영화는 극단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 아마도 수만 명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기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측하는 연구를 하는 학자는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연구는 반드시 누군가 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기관에서는 높은 우선순위로 국책사업처럼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죠. 세계 정부들 중 그러는 정부는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하지요. 전 세계 선도적인 국가들이 하는 일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에 모아져 있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후 이상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봅니다. 2022년 여름에 독일과 벨기에에는 이상기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마 150년 만에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홍수가 나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 강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더 잦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독일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도시에는 우수 배수관을 더 만들고 확대하며 인공하천을 만들고 기존의 하천은 준설을 하고 제방을 쌓는 일입니다. 서울 강남과 강서에는 지하우수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런 거 독일에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그렇게 떠들면 이런 정책부터 해나가야 하죠. 그런데도 최우선 정책은 여전히 탄소 배출 저감 또는 중립 뭐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변화될 기후를 예측함으로써 다가올 재앙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일으킬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한 노력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량만 더 줄이면 다시 예전과 같은 기후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단언하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탄소 배출량과 기온, 그것은 수학적 함수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y 이퀄 fx처럼 생각하고 여기서 y는 기온 x는 대기 중 탄소 함량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현재 사고 프레임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에 측정된 대기 중 탄소는 0.031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지금은 거의 0.0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들은 이 수치를 다시 0.031로 줄여놓으면 다시 20세기 초 수준의 기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를 전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당신이 진정한 과학자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단박에 알 것입니다. 우리의 기후는 이미 다른 길로 들어섰고 이제 같은 조건이 도래한다고 해서 같은 온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후는 경로 함수입니다. 기후는 단일한 하나의 함수가 아니고 지나온 경로에 따라 같은 x값에도 y값은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이제 대기 중 탄소가 0.031로 돌려놓는다고 해서 다시 20세기 초의 대기온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탄소 배출 저감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탄소 배출 저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단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합니다. 기후변화의 경우의 수가 뻔하다는 것입니다. 기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낮아지거나, 강수량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 두 가지를 가진 조합인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는 우기냐 건기냐, 분산되나 집중되냐 하는 다양성의 증가를 감안합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 조합을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변화의 조합에 대하여 대비책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앞으로는 더워지는 기온 때문에 주택이나 시설 등의 변화를 주도록 하거나, 강수량의 변화 때문에 강과 하천을 개선하고 도시의 배수관과 배수시설들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품의 변화를 감당하면 됩니다. 온대 지방에 익숙한 사람은 아열대 기후에 적응하면 됩니다.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고 온대 지방이 갑자기 북극 기온처럼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들은 이미 열대, 아열대, 온대, 한대의 지방에 널리 분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원래부터 이런 모든 지역대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문명의 이기로 인하여 훨씬 더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환경에 체감적으로 적응하면 되고, 먹는 음식을 좀 바꾸면 되고, 도로 및 호수 배수관은 확장하고 배수지는 키우고 배수 펌프는 몇 개 더 설치하면 될 수 있습니다. 오징어, 명태는 덜 먹고 대신에 대구와 방어를 더 먹으면 됩니다. 사과는 비싸지겠지만 열대 과일은 더 많이 풍성하게 공급될 것입니다. 그러니 입맛을 좀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할 일이지,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더 많이 틀어서 전기를 많이 쓰겠지만, 반대로 겨울철에는 난방 연료가 절약될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절멸하는 종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아주 추운 곳도 여전히 존재하고 아주 더운 곳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생명들은 적절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생태계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 적응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 인류사에서 이러한 온난화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지구 온난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학자라면 누구나 알면서도 굳이 말하지 않는 것들. 지질학적으로 우리는 현재 빙하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추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최근 빙하기 중에서 가장 추웠던 것은 대략 28,000년 전쯤입니다. 지금보다 더 추웠던 시절은 13,000년 전쯤까지 이어집니다. 그동안 우리 조상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북반구 상당 부분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대륙 위의 얼음 덩어리를 빙상이라고 부릅니다. 산에서 바다로 향하는 얼음으로 된 하천은 빙하라고 합니다. 그 빙하가 바다에 도착해서 바다 위에 둥둥 떠다는 것을 빙산이라고 하는데, 비하여 땅 위에 거대하고 덮여있는 얼음 덩어리들은 빙상이라고 합니다. 남극 대륙을 덮고 있는 것도 빙상이며 그린랜드 평지 위에 덮여있는 것도 빙상입니다. 13,000년 전 이전에 우리 북반구에만 해도 상상을 초월할 크기의 빙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시베리아 빙상과 북미 빙상, 길이와 넓이가 각각 수천 킬로미터가 넘고 두께는 1km도 넘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 조상들도 그 근처에서 맴돌았습니다. 매머드와 술록 같은 대형 동물 한 마리 잡으면 추운 겨울철 꽤 긴 시간을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구가 더워졌으며 시베리아 빙상과 북미 빙상이 녹았습니다. 그 빙상들은 녹아서 거의 대부분이 바다로 빠져나갔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은 바이칼호와 오데오로 남게 되었죠. 극히 일부가 남았다는 이 호수들이 얼마나 큰가를 보면 당시 빙하 시대에 갇혀있던 담수의 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늠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엄청난 환경 변화로 매머드는 멸종되었고 술록 같은 사냥감을 찾아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러나 술록을 쫓던 사람들 중 일부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동을 하면서 많은 식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척박한 빙하 시대에는 찾기 어려웠던 식물들을 지구 온난화는 많은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들은 식물에 눈을 뜹니다. 9,000년 전에 인간들은 밀 농사를 시작했고 8,100년 전쯤 쌀 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도 어느 시점부터 옥수수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곡물들은 인간에게 주식이 되었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에 출현해서 거의 20만 년 동안 수렵과 채집으로 살다가
지구 온난화를 만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류는 농사를 지으면서 폭발적인 문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1차 온난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1차 온난화가 인류에게 선사한 것은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기 시작하기 직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자신들이 살던 지역의 환경이 바뀌면서 사냥이 힘들어지면서 옆에 사는 다른 씨족들과 분란을 일으켰을 것이며 굶주렸을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이동했을 겁니다.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식량이죠. 사람들은 사냥감을 따라서 이동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동 중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살해당했고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장소 쟁탈전, 사냥감, 식량을 두고 처절하게 다툼을 했을 것이고 살기 좋은 지역을 두고 싸웠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류의 이동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주로 쫓겨나는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동인 것이죠. 재앙은 사실 식량보다 인간들 사이의 갈등에서 더 폭발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2차 기후변화가 초래할 재앙은 자연에 있다기보다는 인간들 사이에 있게 됩니다. 사막이었던 지역은 우림 지역으로, 시베리아는 초원이나 숲으로 변하고 시원하게 쾌적하게 된다면 기존에 쾌적하다고 살던 지역은 불가마처럼 되고 폭우가 쏟아져서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바뀐다면 그렇습니다. 1차 온난화 때와 같은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뺏고 뺏기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차지한 쾌적한 좁은 지역은 별로 살만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은 버려진 지역들 중 상쾌한 지역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 그린랜드, 시베리아, 이 지역들이 얼마나 넓은가요? 유럽 면적의 수십 배입니다. 강대국들의 지정학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사하라 사막이 농지가 된다면 기후변화로 가장 말이 많고 여론이 들끓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지역은 유럽입니다. 쾌적하고 농사 잘 되고 아름다운 땅 유럽. 그러나 그들은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땅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것은 곧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뺏고 뺏겨야 하는. 지금 탄소 저감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들이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한국도 기득권 국가군에 속하는군요. 결국 탐욕스런 유럽 국가들과 같은 행보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겠지만 말입니다.